안녕하세요. 서울병원 나영우입니다. 오늘은 심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 심줄은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많죠. 근육이 이어져서 이제 뼈에 가서 붙어서 힘을 내주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운동에 있어서도 이 심줄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닳아서 해지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심줄의 염증은 어떻게 오느냐? 대부분 이제 근육이 뭉쳐서 오게 됩니다. 근육이 뭉치게 되는 원인은 이제 많이 써서 근육이 무리가 돼서 뭉치게 되는 경우. 왜? 우리가 뭐 운동을 안 하다가 아니면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막 근육통이 생기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근육들이 긴장하고 뭉치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뭉치게 되면 근육이 충격 흡수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심줄에 무리가 돼서 심줄에 바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줄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이 근육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팠다. 그러면 여기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근육, 이 부분을 눌러서 아프면 뭉친 근육들을 이렇게 충분히 풀어주면서 이게 치료를 해야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 꼭 확인을 해서 그 근본적인 근육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 마사지도 필요하겠고 스트레칭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주사치료라든지 이런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근육을 또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근육을 많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 근육이 세면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근육에 힘이 온데 1이 6 정도 되면 근육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근육의 힘이 10이면 1이 6이어도 끄떡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강하게 하면 이런 근육이 훨씬 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안 쓰고 한 5개만 쓰기 때문에 근육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뒤따라져야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줄들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근육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보통 하는 마사지들이 있죠. 마사지도 뭐 어떤 샵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예를 들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질러서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근육 스트레칭은 이렇게 해서 근육을 스트레칭 해준다든지, 이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근육을 눌러주게 되면 치료가 많이 되게 되죠. 어깨도 회전근개는 바로 여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제 치료가 좀 되고 뭉친 것들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돌리기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근육들이 훨씬 좀 풀리게 됩니다. 무릎 심줄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심줄도 아플 때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면 볼펜이라든지 그 칫솔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문지르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고 족저근막염도 이제 마찬가지게 돼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심줄염에는 이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특이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 충격파 치료는 하나의 음파가 압축된 치료인데, 그 압축된 음파가 이 병변이 있는 조직에 가해지면 거기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그 물질들이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 심줄에 이제 석회가 낀 분들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줄염인데, 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석회도 없어지고 심줄도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한두 번에선 되지는 않고 여러 번 치료를 하고 꾸준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운동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좀 일을 좀 줄여야 되겠죠. 뭐
10번을 썼다 그러면 한 5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는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일 많이 하거나 운동 어쩔 수 없이 많이 했을 때 하고 나서 좀 더 아프게 되면 바로 집에 와서 얼음 찜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뜨거운 찜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근육 풀어주는 걸 충분히 해주면 평상시에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줄염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하면서 자가 치료하게 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육은 이제 뼈 사이에 이런 만지면 물렁물렁한 큰 근육, 우리가 다 근육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심줄은 어디 부위에 있냐면은 뼈에 가서 붙는 부위. 예를 들어서 팔이 이만큼 있으면 요 가운데는 근육이지만 요 팔꿈치 뼈에 가서 붙는 부위는 이제 심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뼈에 부착되는 부위는 거의 심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줄염도 점점 이제 심화가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심줄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누르면 여기저기 아프죠. 뭐 그럴 때는 이제 자가 치료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나 어깨의 경우 세수를 할 때 어깨나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무거운 거를 뭐 잠깐 들었을 때 아프다든지, 무릎 같은 경우는 계단 살짝 오를 때 아프다든지,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뭐 조깅을 한 1분만 해도 아프다든지, 그 정도 되면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될 정도로 이제 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그 근육 푸는 거, 그 스트레칭 이것만 해도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특히 초기에는 그 정도만 해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